온유함이 잔혹함과 마주쳤을 때, 그리고 당신이 위협한 사람이 희생자가 아니라 결코 패배를 배운 적 없는 군인이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한 여인의 침묵이 두려움 위에 세워진 폭력의 제국을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그 조용한 항구 도시에서 평화라는 이름은 서지원이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의 전설적인 여중령, 지금은 전역 후 친구 민서와 함께 작은 찻집을 운영하며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블랙 하버라 불리는 조직폭력배가 이웃 가게들을 협박하기 시작하면서 지원의 평화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오래전에 군복을 묻었다고 생각했지만 친구가 상처 입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떤 전쟁은 당신이 찾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온다는 것을,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권력을 휘두르는 강대호 같은 조폭이 절대 이겨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서지원 중령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패한 자들의 편에 서지 않겠다면 댓글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를 남겨주세요. 군사는 노란 바다에 따개비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디젤 기운과 신선한 해산물 냄새가 배어있는 곳, 항구에 정박한 화물선들이 느릿하고 무거운 리듬으로 움직이는 곳이었다. 707 특수임무단 출신인 서지원 중령에게 이 느린 리듬은 그녀가 이제껏 알던 가장 깊은 침묵이었다. 그 반대의 시간은 스무해였다. 로터의 굉금, HK416의 볼트가 돌아가는 금속성 소리, 사막 모래에 거친 천이 스치는 거친 마찰음, 그림자였고 유령이었고 모든 것이 실패할 때 불려가는 존재로 살아온 20년. 그녀는 단순히 복무한 것이 아니었다. 창의 가장 날카로운 끝에 존재했고 훈장이 피로 새겨졌으며 눈은 어두움을 너무 많이 본 탓에 다시는 진정 놀라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저녁은 2년 전 요란한 환호가 아니라 의도된 퇴장처럼 조용히 이루어졌다. 그녀는 군복의 바삭한 녹색을 부드러운 린넨으로 바꾸었고 부대 기지에 살균된 건축을 항구 근처 오래된 가게에 벗겨진 페인트와 어수선한 매력으로 바꿨다. 새 제복은 앞치마였고 그녀의 무기는 이제 황동 손잡이의 물뿌리 개였다. 가게 이름은 영원 영원이었다. 그러나 민서는 종종 서원의 피난처라고 농담을 하곤 했다. 찻집이자 꽃카페였고 막걸리와 오래된 담배 연기를 더 선호하는 동네에서 라벤더와 스팀 밀크의 안식처였다. 민서는 지원의 가장 오랜 친구였고 그 가게가 존재하게 한 이유였다. 군을 떠난 뒤 중령은 표류하고 있었고 임무 지시가 없는 정교하게 조율된 기계와 같았다. 민서는 인내심으로 그녀를 민간 생활의 단순한 동작들로 안내했다. 찻잔을 고르는 법, 피는 모란의 향을 음미하는 법, 언제 폭발이 일어날지 기대하지 않고 단순히 호흡하는 법, 민서는 지원의 뿌리가 마침내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준 부드러운 흙이었다. 그녀는 더 둥글고 더 시끄럽고 카페를 포식자처럼 연습된 경제성으로 움직이는 조용한 중령을 맹렬하게 보호했다. 지원아, 민서가 카운터 뒤에서 따뜻하고 선율 같은 목소리로 불렀다. 최 씨가 추모식용 흰국화 20송이 주문했어. 가는 철사 준비한 거 기억했지? 지원은 우롱차 선적을 점검하기 위해 낮은 선반에 무릎을 꿇고 있다가 일어섰다. 그녀의 동작은 유려하고 정확했다. 루즈한 가디건을 걸치고 있음에도 그녀는 조용한 긴장감을 지니고 있었고 근육의 크기가 아닌 치명적 효율성을 말해주는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있었다. 작업대 위에 있어요. 라벨 붙여뒀어요. 지원이 낮고 고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목소리는 볼륨으로 주의를 끌지 않고도 절대적인 중력으로 주의를 끄는 종류의 목소리였다.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친구의 찻잔 재고부터 완벽하게 접힌 냅킨까지 모든 면에서 보이는 군사적 정밀성에 익숙해져 있었다. 내가 한 번 보고도
너가 눈가리개를 하고 K2 소총을 분해한 걸 30초도 안 해 본 적 있어. 근데 지금은 꽃다발 셀로판 포장하고 있어. 어느 쪽이 더 어려워? 지원의 눈, 어둡고 깊게 자리한 눈은 구석이 살짝 주름졌다. 그녀식 미소였다. 소총은 예측 가능해. 꽃은 사람처럼 그렇지 않아. 진짜 인내가 필요하지. 하지만 꽃 장식과 오래된 보이허 푸의 차 위에 세워진 연약한 평화는 가장 자리가 닳기 시작했다. 군사는 항구 도시였고 항구는 기회를 노리는 자들을 불러들였다. 블랙 하버 크루, 단순한 골목 깡패에서 영역을 지키는 소규모 조직으로 번식한 지역 조직, 작은 사업체들의 조용한 번영이 수확할 만큼 잘 익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보호비, 소액 채권 회수, 그리고 존재만으로도 퍼뜨리는 만연한 공포로 거래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동네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맞은편 정육점의 유리가 깨졌고 오래된 양복점 주인 김 씨는 이제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린 채 누군가 물으면 기부금이라고 속삭였다. 공기는 말해지지 않은 위협으로 무거워졌다. 지원은 징후를 보았다. 그녀는 움츠린 어깨와 눈 마주침을 피하는 태도를 알아보았다. 공포는 독특한 냄새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고, 그 냄새가 이제 군산 거리 위로 흘러 바다 공기와 섞여 있었다. 어느 추운 오후, 그녀는 찻집 앞문 틈에 끼어 있던 전단지를 발견했다. 광택이 도는 검은 카드의 배에 닻을 조잡하게 그린 그림과 한 개의 불길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블랙하버 크루가 여러분을 동네 감시에 초대합니다. 민서는 그것을 낚아채며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들어오려는 모양이야. 지난주 면 요리집 때렸어. 사고를 막아준다며 월간 요금을 요구했어. 지원은 카드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엄지가 값싼 엠보스 처리된 닻을 따라갔다. 오래된 본능이 복돋워지는 차가운 소용돌이를 발 속에서 느꼈다. 수년간의 위협평가로 다듬어진 본능.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무심한 계산이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폭력을 뒤에 두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폭력은 항상 위장복을 입고 자동 소총을 메고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로는 값싼 가죽 재킷을 걸치고 약한 자를 노렸다. 그녀는 그 카드를 나무 조각을 태우던 화덕에 던졌다. 그건 그냥 종이 조각일 뿐이야. 민서? 그녀는 목소리를 안정되게 했다. 하지만 그녀의 친구는 지원의 눈에서 깜박이는 불꽃을 보았다.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라 잠깐 불을 낮춘 빛이었다. 그것은 익숙한 적을 알아본 군인의 표정이었다. 지원에게 전장은 변했지만 공포와의 싸움은 같았다. 이틀 뒤, 해가 항구 지평선 아래로 기울며 자갈길의 길고 멍든 그림자를 드리울 때 영원의 정문은 환영종의 부드러운 울림 대신 뚜렷하고 의도적인 쿵하고 닫힘 소리로 열렸다. 두 남자가 들어섰다. 그들은 어부도 부두 노동자도 아니었다. 그들은 동일한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항구에서 일하기엔 너무 깨끗했다. 공기는 즉시 무겁고 낯설어졌다. 한 남자는 눈썹에서 턱까지 삐뚤게 선 흉터가 있었고 거구에 둔하게 움직였다. 다른 한 명은 더 젊고 마른 체격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공격성을 품고 움직였다. 그들은 꽃 장식을 무시했고 부드럽고 소프트 포커스된 내부를 멸시 어린 눈으로 스캔했다. 그들은 민서가 찻주전자를 닫고 서 있는 카운터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여긴 흉터 난 남자가 거칠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자갈 같았다. 너무 예쁘군. 예쁜 건 군산에서 쉽게 깨지지. 그렇지 않나, 아가씨? 민서의 손이 떨려 컵이 받침에 부딪혔다. 그녀는 삼켜야 하는 말을 삼키며 대답을 못했다. 지원은 뒤쪽에서 백합 꽃병을 정리하다가 천천히 고추섰다. 분위기의 급격한 변화는 그녀의 마음속에 소리 없는 경종이 울리는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거리 출구 지점, 가능한 무기, 두꺼운 도자기 주전자,
카운터 위에 있는 날카로운 금속 가위를 평가하고 있었다. 본능은 끌어낼 수 없는 반사였다. 젊은 남자는 카운터 위로 몸을 숙이며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었다. 보스가 이곳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해. 보호를 제안하는 거야. 돈 내면 안전하고 거부하면 아주 지저분한 문제가 될 거야. 그는 두꺼운 은반지로 카운터를 2번 두드렸다. 불길한 신호처럼. 민서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지만 속삭임에 불과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흉터난 남자가 거칠게 웃었다. 메말은 거친 소리였다. 그는 무서운 속도로 손을 뻗어 민서의 손목을 감아 카운터 위로 꺾어 당겼다. 틀린 대답이군.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중령의 훈련이 우선했다. 그것은 결정이 아니었고 육체적 전환이었다. 전직 꽃집 주인 서지원은 사라졌다. 오직 연산자만 남았다. 지원은 뒷방에서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움직였고 그녀의 자세는 민간인의 늘어진 모습에서 전투 장교의 똑바르고 균형 잡힌 자세로 바로잡혔다. 그녀의 눈, 차분하고 깊으며 완전히 두려움이 없는 은 민서의 손을 잡고 있는 흉터난 남자의 손에 고정되었다. 그 남자는 그녀를 보기 전에 침묵의 무게를 느꼈다. 그는 돌아섰고 시선은 무시하는 듯했다. 그는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은 가냘픈 여자를 보았다. 뭐, 너가 군인이냐? 그가 비웃으며 여전히 민서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다. 여기 늙은 군인 아줌마가 있대. 이 동네엔 너무 늙었어. 가서 예쁜 식물이나 물 줘. 늙은 군인아. 이건 남자들의 일이다. 지원은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다만 그곳에 서서 침묵을 확장시켜 그의 몸열을 흡수했다. 그것은 압박 전술이자 정신 공간을 지배하는 방식이었다. 흉터난 남자는 고함이나 눈물을 기대했기에 그녀의 시선 아래서 순간 혼란을 느꼈다. 젊은 남자는 그녀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무게를 느끼며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지원의 입술이 마침내 열렸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거리 밖의 주변 소음을 산산이 깨뜨리는 듯 했다. 내 친구한테서 손 떼요. 그녀가 명령했다. 요청이 아니었다. 민간 맥락을 초월하는 계급의 절대 권위로 전달된 명령이었다. 흉터 난 남자는 눈을 깜박이며 순간 무장해제된 듯 했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느슨해졌다. 그는 겁먹은 자들이 움찔하는 데 익숙했다. 명령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는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이제 천천히 민서의 손목에서 손을 빼는 그 손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어 민서를 옆으로 밀치고 주먹처럼 굵은 손가락으로 지원을 가리켰다. 들어. 이 늙은 년아 일주일 후에 올 거다. 돈 준비해라 아니면 물 줄 찻집도 남지 않을 거야. 그들은 돌아서서 나갔고 무거운 장화 소리가 나무 바닥에 쿵쿵 울렸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갑작스런 진공 속에 메아리 쳤다. 민서는 숨을 헐떡이며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지원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문 닫아야 해. 지원은 빈 문간만을 바라보며 턱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이미 다시 민간인의 모습으로 이완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가로 가서 2사람이 항구 쪽 골목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떨어뜨린 주전자를 천천히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도자기에 아주 작고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금이 간 자국을 따라 손끝을 대었다. 지원은 총과 수류탄을 든 남자들을 마주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비겁자들은 공포 뒤에 숨었다. 그녀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전장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공중 지원이나 추출팀에 의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작은 찻집에 혼자 있는 서지원 중령이었다. 그러나 무력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은 군산 항구의 불빛을 바라보며 좁아졌다. 그녀에게는 일주일이 있었다. 블랙하버 크루가 그녀의 성격에 발을 들인 것을 후회하게 만들기 위한 일주일.
첫 수는 물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전술적일 것이다. 그날 밤 장부를 정리하는 대신 지원은 오래되어 먼지가 쌓인 위성 전화기를 꺼냈다. 바닥 잠금장의 제일 아래에 숨겨두었던, 결코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전화기였다. 강서 블렌드 차의 무거운 향이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았지만 영혼의 고요는 산산이 부서졌다. 문이 쾅 닫힌 뒤 지원이 깡패들 앞에 굳건히 서서 그들이 물러나는 것을 지켜본 후 일주일 뒤 돌아올 위협이 연기처럼 남아있던 침묵은 어떤 폭발보다도 날카롭게 느껴졌다. 민서는 굳어 선 채 얕은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빈 문간에서 손끝이 깨진 도자기, 주전자 위에 부드럽게 손을 올린 지원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원아, 민서의 목소리는 공포로 단단히 조여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맞서면 안 돼. 돌아올 거야. 여길 불태울 거라고. 지원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명령권자의 권위 있는 무심함을 발산했지만 민서의 시선을 마주치자 잠깐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주전자를 신중하게 내려놓았다. 유약에 간 균열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그건 그들의 성격을 뚫고 들어온 폭력을 상징하고 있었다. 가게를 태우진 않을 거야, 민서. 지원은 차분하지만 이미 내려진 결정을 담은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그들은 소규모야. 공포를 이용하지. 불은 지저분하고 최종적이며 그들이 원하지 않는 관심을 끌어 의미 없어. 그녀는 민서에게 다가가 위로하지 않고 뒷창고 쪽으로 향하며 이미 머릿속에서 5가지 체크리스트를 돌리고 있었다. 민서는 친구의 특이한 리듬에 익숙해져 있었고 단순히 바라보며 공포가 섬뜩한 호기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중령은 사용하지 않은 린넨 더미 아래에서 잡고 찌그러진 검은 발상자를 꺼냈다. 잠금 번호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날, 그녀가 전역한 날이었다. 안에 접힌 태극기 아래 그녀의 이전 삶의 도구들이 있었다. 무기가 아니라 통신과 분석 장비였다. 그녀는 연한 회색의 위성 전화를 들어 올렸다. 손에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표면은 민서가 상상도 못할 배치지에서 생긴 흠집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들은 돌아올 거야. 지원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올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거야. 힘으로가 아니라 증거로. 그들은 공갈을 해. 공갈에는 증거가 필요하지. 경찰에 완벽한 자료를 제공할 거야. 지원은 주방 뒤 작은 방으로 후퇴했다. 민서는 항상 청구서 정리를 위한 공간이라 생각했지만 지원은 완벽하고 고립된 지휘소로 만들었던 곳이었다. 그녀는 위성 전화기에 10자리 번호를 입력하며 군산밤을 뚫고 울리는 날카로운 위성 업링크 신호음을 들었다. 통화는 세 번째 벨에서 즉시 연결되었다. 코드 37. 지원은 예의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서중령, 2년 만에 듣는 코드군요. 현역인가요? 상대방 목소리는 797 정보부에서 부하였던 이태현 대위였다. 이제 한국정보국 KIBC에 깊숙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체념과 즉각적이고 깊이 새겨진 존중이 섞여 있었다. 현장 분석 요청합니다. 대위. 지원은 단번에 부대의 작전 전문 언어로 전환했다. 대상바오, 군산 블랙 하버 크루, 지역 공갈, 소규모 마약 유통, 구조 영향력, 취약점 파악, 금융 추적과 부동산 자산부터 시작. 태현은 잠시 망설였다. 중령 좀 전 정중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역 치안 문제입니다. KIBC 자원은 국내 골목 조직용이 아니에요. 자원 투입을 정당화할 명확한 위협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원은 멈춰서서 방음 속에서도 들리는 바다 파도 소리를 들었다. 위협은 개인적입니다, 대위. 그들은 내 영역에 발을 디뎠습니다. 내 정의를 알잖아요. 항구 구역에서 가게를 괴롭힐 정도라면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입니다. 뿌리를 찾아. 전화선은 잠시 침묵했다. 태현은 이해했다. 7707의 유령, 서지원 중령이 개인적이라 말할 때 그건 작은 범죄가
군사적 작전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했다. 알겠습니다. 중령. 태현이 결국 승복했다. 데이터 경로를 열겠습니다. 초기 관찰 자료 즉시 업로드하세요. 오늘 밤 금융 추적을 시작하겠습니다. 48시간 내 예비 구조 데이터 제공 예상. 실행하고 확인해. 지원이 명령하며 통화를 끊었다. 이어진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준비의 무거운 침묵이었다. 다음 이틀 동안 영원 카페는 은밀하게 변모했다. 민서는 매혹과 두려움 속에서 지원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훈련 영상에서만 보던 집중력으로 일했다. 지원은 단순히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니었다. 작은 구멍 렌즈를 매달린 화분의 플라스틱 IP 속에 통합하고 움직임 감지기를 전통 장구의 도자기 몸체 안에 숨겼다. 평화를 위해 설계된 카페는 완벽하게 실행된 전진 관측소가 되었다. 그녀는 모든 수상한 손님, 낯선 차량, 고객 대화 속 낮게 들린 말들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민간 노트가 아니라 작은 군용 디지털 레코더를 사용해 암호화된 타임스탬프로 데이터를 기록했다. 진정한 힘은 주먹이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 공격하고 언제 기다릴지 아는 데 있다. 지원은 민서에게 조용히 설탕통으로 위장된 비상 버튼 사용법과 손님을 은밀히 카메라 각도로 유도하는 자연스러운 말투를 가르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차 색이 충분히 초록인지 걱정하던 민서는 이제 감시 대응의 기본을 배우고 있었다. 렌즈를 보지 마, 민서야. 지원이 부드럽게 교정했다. 민서가 일반 손님을 서빙하며 렌즈 너머를 봐 감시당한다고 생각하면 당황하고 자신 있으면 부주의해져. 부주의가 우리가 사용할 무기야. 둘째 날 밤 늦게 위성 전화가 암호화된 알림으로 울렸다. 태현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압축 파일 형태로 이름은 Harbor Light Structural Assessment였다. 지원은 전화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이 어둠 속 그녀의 얼굴을 밝혔다. 피곤했지만 익숙하고 위안이 되는 피로였다. 임무 수행의 고통이었다. 데이터는 압도적이었다. 경찰 사진에서 턱이 콘크리트 블록처럼 보이고 눈에는 악의만 담긴 강대호가 이끄는 블랙 하버 크루가 지역 공갈의 주범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금융 추적은 지원의 직감을 입증했다. 그들의 수금 경로는 목포와 부산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가며 지역 보호비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돈 세탁을 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깡패 몇 명이 카페를 털려는 일이 아니었다. 국제적 조직의 수금 말단이었다. 지원은 조직원의 부차적 활동도 살폈다. 해상 마약 밀수, 불법 환전. 이제 이해했다. 영어는 표적이 아니라 관문이었다. 그들은 수위를 시험하며 항구의 핵심 구역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고 있었다. 갑자기 High Value Associate라는 파일이 자동으로 열렸다. 저해상도 감시 사진과 짧은 편집된 양력이 있었다. 사진은 오래되고 거칠며 산업용 투광 등 아래 선창에서 찍혔다. 강대호가 다른 남자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었다. 남자는 깔끔하게 차려입어 항구의 오물 속에서 돋보였다. 얼굴은 날카롭고 지적이며 대호의 거친 체격과는 달랐다. 지원은 굳어졌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여전히 끼고 있는 두꺼운 금반지를 쥐었다. 사진 속 남자, 고위 연루자, 블랙하버, 크루 뒤에 진정한 설계자였다. 그녀는 그를 알았다. 707의 정보 보고서가 아니라 수십 년 전의 기억, 지우려 20년을 보낸 파멸적인 연결, 이건 우연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수십 년 된 개인적 전쟁의 직격이었다. 전투는 이제 훨씬 복잡하고 치명적으로 개인적이었다. 심장이 순간 움찔했다. 평정심 강한 중령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그녀는 화면 속 얼굴에서 눈을 떼어 카페 안 평화롭게 자고 있는 민서를 바라보며 평화의 대가를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중령은 단순히 깡패 보스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된 전쟁에 직접 뛰어든 것이었다. 그리고 첫 희생자는 그녀가 그렇게 어렵게 쌓아 올린 삶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중령의 시선은 여전히 화면 속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감시 사진 속 남자 고위 연루자는 강대호의 동료가 아니라 그의 상급자였다. 더 중요한 건 그는 과거 작전에서 중령 서지원에게 큰 상처를 남긴 그림자였다. 공적 기록에서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기억에는 선명하게 남은 이름 최필성, 필성. 그 이름은 중령의 철저한 통제력을 관통하는 냉기였다. 수년 전 지원이 추적했던 타깃, 정치적 재정적 연줄이 깊은 해결사, 불법 무기 거래와 연관되어 707 대테러 부대의 임무가 거의 재앙으로 끝날 뻔한 인물. 그가 여기 있다는 건 블랙하버 크루가 단순히 돈을 뜯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큰 무언가를 위한 경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군산의 위협은 단지 부수적인 피해에 불과했다. 지원은 민서가 기대했을 법한 분노로 반응하지 않았다. 분노는 비효율적이었다. 대신 감정 위에 얼음층이 내려앉았다. 은퇴 이후 필요 없던 보호막이 즉시 재형성되었다. 그녀는 순수하고 냉철한 분석의 기계가 되었다. 균열난 주전자와 소규모 깡패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다. 이제 지정된 위협이었고, 유일한 대응은 민간 공간에 맞춘 전면적 군사 작전뿐이었다. 지원은 즉시 이태현 대위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타깃 우선순위 변경, 필성 자산 및 현재 작전 상태 심층 분석 요청, 군산 항구 관련 선정 내역을 해당 프로필과 연결된 밀수 경로와 교차 검증, 고스트 프로토콜 시행. 고스트 프로토콜 707 정보부에서만 사용되는 명칭으로 대상이 국가 안보의 실존적 위협으로 판단될 때 과거 모든 연관 기록, even 잊혀야 할 것까지 이 현 시점에서 유효함을 의미했다. 지원은 다음 이틀 동안 전쟁을 준비하는 느리고 고된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손님들에게 차를 내놓았다. 그녀는 고객에게 미소 지으며 모란을 정리하고 다즐링과 제주 녹차의 장단점을 토론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물류, 탈출 경로, 비상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아, 민서가 말했다. 친구가 새로 제작한 장치, 새둥지로 위장한 마이크를 차량에 설치하는 모습을 보며 너 너무 움직여. 쉬어야 해. 이번 주 경찰에 맡겨. 지원은 숨겨둔 모니터에서 신호 강도를 확인하며 몸을 곧게 폈다. 체포는 경찰이 맡겠지만 내가 그들에게 무시하거나 오해할 수 없는 패키지를 넘겨야 해. 공갈 증거만 주면 강대호만 잡히겠지. 하지만 조직 구조, 밀수, 자금 세탁, 고위 연루자까지 주면 전체 네트워크를 해체할 수 있어. 대호만 잡으면 필성이 다른 깡패를 보낼 뿐이야. 그녀는 돌아서며 과거의 무게가 담긴 표정을 지었다. 진정한 힘은 주먹이나 무기에 있지 않아. 언제 칠지, 언제 기다릴지 아는 것, 위협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녀의 전략은 교과서적 군사 작전이었다. 정보, 우위, 확보. 1. 데이터 수집 및 검증 태현의 초기 파일로 강대호는 단지 지역 관리자에 불과함이 확인되었다. 돈의 대부분은 목포 어선단을 통해 부산은행으로 유입되어 결국 해상물류 전문 최필성의 회사로 연결되었다. 지원은 태현에게 군산 항구를 겨냥한 위성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7일차 즈음 대규모 선적을 알리는 암호화된 신호를 확인할 것. 2. 작전 조율 지원은 지역 경찰서장 박 씨를 알고 있었다. 그는 정직했지만 대규모 조직 범죄를 처리할 권한과 자원이 부족했다. 태현이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지원은 은밀히 서류상 공식 회피 회동을 요청했다. 항구 근처 조용한 공원, 어두운 코너에서 만났다. 민간복을 입었지만 출입구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은 자세만으로도 군복과 다름없는 위엄이 있었다.
박 서장님, 그녀는 강대호의 흉터 있는 부하 사진을 라미네이트 처리해 제시하며 말했다. 이 남자들은 4일 뒤 제 카페로 돌아올 겁니다. 돈을 요구할 겁니다. 깡패입니다. 박 서장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서중령 이해합니다.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격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지원은 벤치 위로 은밀히 접은 USB를 밀어주었다. 과거 협박, 차량 번호판, 인근 가게 수금 일정까지 4시간 분량의 영상 음성 기록입니다. 공갈 사건입니다. 완벽하죠. 그녀는 잠시 멈춰 서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깡패들은 마약을 운반하고 자산은 부산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불법 해외 계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갈로 체포하면 주차 위반 처리죠. 밀수 자금 세탁으로 체포하면 심각한 조직을 해체하는 겁니다. 도청 동시 단속을 지휘하십시오. 시간은 제가 제공합니다. 지원은 최필성과의 개인적 연루를 숨긴 채 박 서장에게 논쟁의 여지 없는 승리를 안겼다. 그녀의 정보력을 활용한 차가운 계산된 권력 이동이었다. 지원은 거의 잠들지 않았다. 잠들면 카페의 고요한 어둠은 과거 군 복무의 메아리로 채워졌다. 그녀는 최필성의 얼굴을 당시 작전의 기억 위에 겹쳐보았다. 중요 정보 추출 실패와 가까운 동료의 죽음 직전 사건, 고통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다. 은퇴하고 군산에서 평화를 찾으려 했던 선택이 순진했음을 깨닫는 것이었다. 전투는 유니폼을 벗었을 때 끝나지 않았다. 단지 그녀가 방심하기를 참으며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최필성, 시간과 거리로 묻혔다고 생각했던 그림자가 그녀의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서의 침실 문으로 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호흡 소리를 들었다. 민서는 다치자 싸움의 이유였다. 민서, 이제 유일한 임무 목표. 지원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위성 전화가 울렸다. 태현이었다. 중령님, 목포 금융 흐름 분석 완료. 필성 회사 상하이 컨테이너 선박 도착과 정확히 맞춘 대규모 입금 예상. 도착 예정 7일차 공해입 100시간. 추정 블랙하버 크루가 해당 하역 확보에 필요. 지역 보호가 아니라 주요 거래 주변 확보입니다. 7일차 깡패들이 카페로 돌아올 날 지원은 인쇄한 스케줄을 봤다. 금요일 1800시간 강대호가 수금하러 영원으로 돌아온다. 이제 그녀는 무엇을 마약 돈, 누가 강대호와 최필성, 언제 7일차 공해의 몸백 1800을 알고 있었다. 카페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전술적 중심점이었다. 1800 시대의 대치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작전이었고 실제 작전은 곤데이오백시의 항구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녀는 웃었다. 냉정하고 유머 없는 미소였다. 그들은 늙은 군인이 느리다고 생각했다. 시간을 재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령은 전체 일정을 이미 지도화했다. 우위는 그녀에게 있었다. 지원은 휴대폰을 들어 최종적이지만 비암호화된 메시지를 박 서장에게 보냈다. 금요일 1800시 블랙하버 크루 활동 확인. 타이밍 중요. 제 신호에 맞춰 이동 준비. 함정은 설치되었고 정보는 확인되었으며 모든 플레이어는 배치되었다. 이제 시계가 흐르고 말들이 함정 속으로 걸어들기를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지원이 노트북을 닫는 순간 카페 유리문에서 갑작스럽고 무거운 두드림이 울렸다. 금요일 약속에는 너무 이른 소리였고 지원은 즉시 일정을 누군가 폭력적으로 치명적으로 어겼음을 알았다. 요약. 중령의 치밀하게 계획된 7일. 타임라인은 목요일 밤. 유리문을 두드리는 족이 강한 노크로 인해 폭력적으로 뒤틀렸다. 지원은 순간적으로 위협을 막아내며 금요일 대면 작전을 위해 통제권을 재확립해야 했다. 조기 방문, 강대호가 보낸 근육 깡패팀으로 지원을 위협하고 존재를 확인하려 한 행동, 은 치명적이자 고위험의 방해였다. 지원은
현관에서 그들을 맞았다. 화관감으로 빚어진 듯한 여인이 되어 돈은 준비되어 있지만 오직 보스만 교환을 완료할 수 있다는 서늘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강대호의 오만과 탐욕이 그를 원래 계획된 1800시 일정대로 움직이게 할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그들의 전체 팀을 한 곳에 모아야 했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믿도록 해야 했다. 그들이 물러난 뒤 금요일 저녁까지 남은 시간은 폭발까지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민서는 주방에 꼼짝 않고 서서 불안이 눈에 보이는 오라처럼 번졌다. 지원은 유령처럼 움직이며 숨겨진 카메라를 다시 확인하고 이태현 대위와의 암호 채널을 점검하며 박 서장의 경찰 부대에 대한 최종 신호 중계망을 구축했다. 태현의 정보는 이미 몇 시간 전 것이었다. 최필성이 조기 공격 실패 직후 경고를 받은 듯 주요 마약 선적을 항구에서 안전히 이동시킨 것이 확인되었다. 주요 목표는 사라졌지만 그의 지상 지휘관 강대호는 여전히 카페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전쟁의 목표를 잃었지만 지역 기반 시설을 제거하고 필성에게 필요한 레버리지를 확보함으로써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다. 금요일 저녁 무겁고 습했다. 해는 이미 진지 오래였고 군사는 항구 조명의 산업적 빛으로 점점이 비치는 짙고 젖은 어둠 속에 감싸였다. 영원은 닫혀 있었다. 클로즈드 표시는 약간 비스듬히 걸려 있었지만 내부 조명은 밝게 타올랐다. 민서는 통신 장비 옆 뒷사무실에 웅크린 채 은밀한 감시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손은 위장된 설탕통 위에 머물러 있었다. 지원은 메인 카운터 옆에 서 있었다. 두껍고 어두운 재킷을 입었지만 따뜻함이 아닌 구조를 위한 선택이었다. 재킷 아래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고 호흡은 느리고 통제된 상태였다. MAST, Mind Over Action State Training, 고위험 진입 전마다 사용하던 상태였다. 그녀는 기다리는 함정이었다. 정확히 1802, 지나치게 깨끗한 검은 벤이 바로 밖에 정차했다. 엔진은 낮고 포악한 으르렁거림을 내며 공회전했다. 운전석 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강대호가 내렸다. 그는 전에 지원이 마주친 흉터 있는 부하를 포함한 3명의 남자로 둘러싸여 있었다. 대호는 섬세함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공무를 받을 보스 외 무거운 당당함을 품고 있었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늙은 군인이 약속을 지켰군. 돈 색깔을 보자. 그는 손잡이를 사용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유리문 하단을 무겁게 발로 걷어찼다. 나무는 날카롭게 갈라지고 문은 삐걱거리며 안쪽으로 열렸다.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내 남자는 웃으며 들어왔다. 내부가 밝게 불타오르고 지원이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경찰도 무기도 투쟁의 흔적도 없었다. 그들은 복종을 보았다. 보이지? 대호가 비웃으며 흰 백합 디스플레이 위에 재킷을 던져 꽃칩 몇 개를 으깨며 말했다. 인내는 보상받지. 봉투는 어디 있나 늙은 군인 보호 협약을 끝내자. 그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며 다가왔다. 그의 눈은 돈이 아니라 그녀 얼굴에서 기대한 공포를 향하고 있었다.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그림자가 카운터 위로 드리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방 안에서 가장 차분한 소리였다. 봉투는 없습니다, 강씨. 웃음은 즉시 사라졌다. 흉터 있는 부하는 몸의 균형을 바꾸며 손을 허리 뒤쪽으로 내렸다. 대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에서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우리를 놀리는 거야. 지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하기 전 엄지 아래 숨겨둔 마이크 스위치를 눌렀다. 외부로 보내는 암호화된 조용한 신호였다. 말했죠. 그녀가 반복했다. 톤은 날카롭고 최종적이었다. 지불은 없습니다. 72시간 동안 감시되었습니다. 재정 경로는 모두 파악되었습니다. 마약 연루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배치되었습니다.
대호는 정보를 계산하려 멈췄고 자신감은 흔들렸다. 그는 한 번 웃었지만 속이 빈 절박한 웃음이었다. 거리비제 지역 경찰 몇 명이나 신경 쓰겠어? 허풍이군, 늙은 년. 밖을 보세요, 강 씨. 지원이 침착하게 명령했다. 대호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를 신호로 삼은 듯 조용한 거리는 폭발했다. 북쪽에서 하얀 경찰밴 두 대가 코너를 돌아섰고 불빛은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깜빡였으나 사이렌은 완벽한 위치에 도달할 때까지 울리지 않았다. 남쪽에서도 두 대가 골목 입구를 막았다. 경찰의 투광등이 켜지며 가게 내부를 눈부신 흰빛으로 덮었다. 불도저처럼 강한 박 서장의 목소리가 항구 소음을 가르며 울렸다. 군산 지방경찰입니다. 포위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머리 위로 올리세요. 카페 내부는 즉시 혼돈으로 빠졌다. 대호의 팀은 당황했고 뒤쪽 세 명은 부서진 문 쪽으로 달려가다 입구에 하강한 경찰의 보호된 형태를 보고 멈췄다. 분노와 충격에 눈이 멀은 대호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원을 향해 돌아섰다. 사리가 담긴 눈, 남은 선택은 폭력뿐이었다. 너 썩을... 그는 포효하며 카운터를 넘어 그녀의 목을 부수려 했다. 바로 이 순간이 지원이 계획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후퇴하지 않았다. 공격에 맞서 움직이며 정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완벽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의 손이 다치려 할 때 지원은 중심을 낮추고 손목을 중간에서 가로막았다. 막거나 때리지 않았다. 그의 힘을 이용했다. 왼손으로 두툼한 팔뚝을 고정하고 오른손 손가락은 손목 바로 위에 민감한 힘줄을 찾아 정확한 회전 압력을 가했다. 어깨와 엉덩이를 활용한 콤팩트한 카운터 그래플링, 7벅치칠에서 팔콘 트위스트라 부르는 기술이었다. 손목 연골이 부서지는 날카롭고 끔찍한 소리가 울렸고 즉시 대호의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삼켜졌다. 대호는 쓰러졌다. 무기손은 무력화되고 거대한 몸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원은 여전히 완전히 차분한 채 그의 위에 서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효율과 통제의 걸작이었다. 떨며 숨죽인 깡패 보스를 내려다보며 공포의 냄새가 백합 향과 섞였다. 내 친구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지원이 날카롭고 차가운 눈으로 말했다. 몇 초 후 박 서장과 경찰이 대호의 무력화를 이용해 카페로 들이닥쳤다. 남은 깡패들은 사기 저하와 궁지에 몰려 형식적인 저항만 했다. 그들은 신속히 제압되어 깜빡이는 불빛 속으로 끌려나갔다. 카페는 처참했다. 부서진 문, 밟힌 꽃, 화약 냄새가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는데도 민서는 뒤편에서 뛰어나와 창백했지만 살아 있었다. 경찰에게 달려가지 않고 지원에게 달려가 몸을 떨며 끌어안았다. 해냈어. 민서가 속삭이며 얼굴을 지원의 어깨에 묻었다. 우리를 구했어. 항구의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몇 분 안에 거리에는 이웃들이 그림자 속에서 나왔다. 정육점 주인, 재단사, 국수집 주인, 블랙 하버 크루가 벤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다. 단지 말없이 경애와 안도 속에 서 있었다. 영화는 더 이상 단순한 찻집이 아니었다. 군산의 용기가 돌아온 밤의 현장이었다. 지원은 마지막 경찰 밴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즉각적인 위협은 제거되었고 지역 네트워크는 무력화되었다. 카페는 안전했다. 그러나 그녀가 깜빡이는 불빛 너머 항구의 어두운 광활함을 바라보자 통신 장치가 진동했다. 태현의 메시지였다. 필성 공중 확인. 목포에서 개인 항공기로 이동. 목적지는 불명. 우리는 거리의 승리를 거뒀지만 진정한 타깃은 여전히 비행 중입니다. 지원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깡패 체포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카드는 드러났고
이제 과거의 그림자는 그녀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다. 사이렌이 잦아들자 지원은 빈 바다를 바라보며 승리는 단지 미끼였음을, 이제 자신이 훨씬 위험한 포식자에게 쫓기고 있음을 깨달았다. 요약. 서지원 중령은 하버라이트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지역 갱단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강대호를 체포했지만, 진짜 설계자 최필성이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제 그녀는 개인적이고 오래 묻혀있던 과거의 적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된 상태였다. 몇 주가 흘렀다. 상처 위로 흉터 조직이 아물듯 시간이 지나갔다. 영원에 부서진 문은 새롭고 더 단단한 오크문으로 교체되었고, 짓밟힌 백합은 신선하고 생기 넘치는 흰 작약으로 대체되었다. 물리적 피해는 복구되었지만 카페의 분위기는 깊이 변화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차와 꽃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수년간 블랙하버 크루의 무심한 폭력 아래 침묵하며 살아온 지역 주민들이 다시 카페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제 공기에 배어 있는 조용한 용기의 일부를 느끼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영원이라 부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하버라이트라 불렀다. 두려움이 냉철한 전술적 기지와 결정적인 승리로 맞서진 저항의 등대였다. 민서의 미소는 이제 훨씬 넓고 자연스러워졌다. 그녀는 카운터 뒤를 새롭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움직이며 손님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두려움과 맞섰지만 그 경험은 그녀를 꺾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움 위에 강철을 입히듯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민서는 자주 지원을 바라보았다. 말없는 감사와 친구의 숨겨진 힘의 깊이에 대한 새로워진 존경이 눈빛에 담겼다. 박 선배 오셨어, 지원아. 민서가 떡 접시를 정리하며 불렀다. 사건 이후로 오로지 오룡차만이 긴장을 풀어준다네요. 지원은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거리 입구와 골목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이는 그녀가 결코 완전히 버리지 못할 습관이었다. 그녀는 식물학 책을 읽는 척했지만 시선은 바깥에 있었다. 동네 아이들이 활기찬 술래잡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웃음은 자유로웠고 지난 몇 달간의 빠른 힐끗거림과 긴장감은 사라졌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침묵이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것, 평화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싸웠다. 강대호와 그의 팀 체포는 지원이 제공한 완벽한 자료 덕분에 대대적인 후속 수사로 이어졌다. 박 서장은 이제 지역 연궁으로 추앙받으며 정보를 활용해 항구 지역을 정리하고 단순 갈취 이상의 기소를 확보했다. 블랙하버의 전체 기반 구조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 지원은 평화가 조건적임을 알고 있었다. 과거가 말을 했고 그것은 최필성에게 전달되었다. 이태현 대위, 전 동료는 며칠마다 암호화된 회선을 통해 그녀에게 연락했다. 공식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 걱정에서였다. 중령님, 필성 비행기가 마카오에 착륙한 뒤 동남아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현이 보고했다. 잠적 상태입니다. 하지만 흔적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유출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작전을 망쳤다는 것도 압니다. 그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지원이 담담히 확인했다. 우위는 이제 사라졌다. 그는 인내심이 강하고 자원이 풍부하다, 태현. 하지만 그는 내가 준비됐다는 것도 안다. 태현은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었다. 중령님, 당신은 절대 쉬지 않네요. 우린 군인입니다. 한 벌의 제복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뿐이에요, 태현. 위협은 위협입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말들은 오후 햇살 속 먼지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다. 전장은 차집으로 바뀌었지만 세상의 어둠과 싸움은 변하지 않았다. 며칠간의 조용하고 얻어진 일상이 지나갔다. 그녀는 섬세한 분재를 다듬고
민서는 새로 만든 로즈힙 블렌드를 준비하며 동네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떠돌이 고양이를 쫓았다. 늦은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과하며 낡은 나무바닥에 기하학적 빛과 그림자를 만들 때 지원의 개인용 비보안 휴대폰이 울렸다. 드문 일이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지만 발신자 아이디는 오랜 세월 보지 못했던 오래된 암호명 707707이었다. 그녀가 열었다. 사진 한 장이었다. 거리 건너편에서 영원 카페를 찍은 단순하고 흐릿한 사진이었다. 짧은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협이 아니었다. 그림자 속에서 남겨진 그녀의 흔적에 대한 인정, 일종의 사인아웃이었다.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은 절대 봉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중령님. 부대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신중히 진행하라. 그것은 그녀가 떠나려 했던 형제로부터의 마지막 개인적 인정, 민간 생활의 경계를 넘어 전해진 조용한 경례였다. 칠봉칠이 지켜보고 있으며 그녀가 고스트 프로토콜을 발동한 이유를 이해하고 최필성이 군산에 다시 나타날 경우 그들의 암묵적이고 변함없는 지원이 있다는 의미였다. 지원은 즉시 메시지를 삭제했다. 전문적 반사 신경이 날카롭고 즉시 작동했다. 휴대폰을 닫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검증은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녀가 사는 세상은 욕망이 아닌 의무로 정의된다는 상기였다. 민서가 다가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그녀 앞에 놓았다. 그 표정,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지원 눈에 희미하고 먼 표정을 보며 유령과 대화할 때 나오는 표정이야. 지원은 컵을 들어 손바닥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오늘은 조용하네. 좋네. 민서가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조용히 지켜봐, 지원아.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깊은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카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깡패에게 복수하기 위해 싸운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 웃음과 민서와 지역 사회가 누릴 권리가 있는 간단하고 부담 없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위협을 제거하고 자신의 영역을 방어했다. 미래는 불확실했다. 필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지금은 요새가 견고했다. 그녀는 항구 바람에 흩날리는 갈매기를 바라보았다. 갈매기는 부두 위를 날아 열린 바다 쪽으로 향하며 자유의 높고 외로운 울음을 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다. 침묵이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평화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싸웠다. 만약 당신이 서지원 중령이라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달라.